안녕하세요. 경영자료 애널리스틱 중간과제 1팀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1팀은 최건우 후왕님, 이청현, 다니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UCI 리파지토리 뱅크 마케팅 데이터셋을 선정하여 클래시피케이션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 선정한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을 정해 최종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분석 방법 중 디시전 트리 및 앙상블의 랜덤 포레스트,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의 분석의 방법 및 특징을 다음 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분석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팀은 기본적인 디시전 트리와 앙상블 방식 중에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그리고 라이트 GBM 방식을 진행하였으며 저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스테이킹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을 하였는데 본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랜덤 포레스트만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팀이 선정한 데이터셋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이제 포르투갈 은행이 고객에게 전화로 진행한 직접 마케팅 캠페인 데이터셋이고요. 모든 예시를 포함하는 데이터셋 뱅크 풀 CSV 파일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데이터로서 날짜 순으로 정렬된 것입니다. 분류의 목표는 고객이 정기예금, 변수 Y죠. 정기예금에 가입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인스턴스 수는 45,211개고요. 관련된 이제 피처 수는 16개 그리고 1개의 출력 소성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텀 디파짓에 가입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최종 이제 레이블 값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데이터의 타입과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팩마케팅 데이터셋을 활용한 결전 트리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으로 결전 트리 모델을 학습시켰고 예측적 확도는 0.8 나타났습니다. 이는 튜닝 없이도 동화 시간과 같은 주요 특성 덕분에 모델이 유의미한 패턴을 잘 복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그리드 세치를 이용해 백스텝을 조정한 결과 깊이 바릴 때 가장 높은 교차 검증적 확도 10.9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트리가 더 깊어지면서 연락 방식, 이전 캠페인 결과, 직업 등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min sample split까지 추가로 튜닝한 결과 최적의 조합은 백스텝을 equal 8, min sample split equal 16으로 나타났고 최종 테스트 정확도는 10.8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결전 트리 모델이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정기 예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은행 마케팅 전략에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전 트리 시각화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다이어그램은 모델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최대 키프를 3으로 제한한 단순화된 결정트리를 보여줍니다. 각 노드는 해당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맨 위에 루트 노드는 듀레이션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듀레이션은 고객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입니다. 통화 시간이 길수록 고객이 예금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통화가 길어졌다는 것이 상담이 잘 이루어졌고 고객이 관심을 보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변수는 모드입니다. 전화가 걸려온 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계절적 요인이나 특정 시기에 오는 프로모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P-아웃컴 이전 마케팅 캠페인 결과, P-days, 고객이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후 경과일, H, 고객의 연령으로 다양한 금융 니즈나 반응을 반영합니다. 오른쪽 그래퍼는 상의 5개 주요한 변수의 중요도를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면 듀레이션의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구조는 단순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를 넘어서 그 변수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최적적인 예 또는 아니요 예측으로 이어지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랜덤 포레스트 방식으로 분석한 과정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무작위로 생성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예측을 내리는 앙상블 학습 방법입니다. 각 트리는 이제 데이터 일부와 일부 특성만을 사용해 독립적으로 학습하여 분류 문제에서 다수결 이제 보팅 방식으로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장점은 이제 오버피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리의 이제 예측을 평균 내거나 이제 보팅함으로써 단일 트리로 단일 트리보다 이제 오버피팅에 대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이제 강력한 성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모든 정확도를 보이고 피처의 이제 중요도도 이제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 웨이라는 밸런스 이제 불균형 클래스의 불균형을 이제 클래스 웨이라는 옵션으로 불균형 데이터도 잘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진행한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다음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결지치 및 클래스 분포를 확인하고 범주형 변수를 전처리하고 피처 스케일링 그리고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했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학습 그리고 성능 평가 특징의 중요도를 시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그려서 랜덤 포레스트의 분류 기준을 쉽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코드에서는 이제 뱅크 풀 CSV 파일을 불러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의 크기나 결측치 그리고 목표 변수의 분포 비율을 출력했습니다. 결측치는 없었고 목표 변수는 이제 노가 88% 그리고 예스가 12%로 약간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목표 변수 이제 y를 이제 예스 노를 이제 0과 1로 레이블 인코딩을 했고 수치형 변수하고 이제 목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범주형 변수는 원활 인코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처들의 이제 표준화, 평균이 0 그리고 편차 1로 진행 후에 학습 그리고 테스터 데이터를 8대1로 분할하고 클래스 불균형을 고려해서 스트라티파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코드에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갖다가 이제 생성을 합니다. 이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요. 트리는 200개 정도, 그리고 최대 깊이는 이제 맥스 뎁스를 10개, 최소 이제 분할 샘플은 5개로 해서, 그리고 이제 클래스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서 클래스 웨이트를 사용했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 및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류 리포트를 보시면 정밀도, 그다음에 재현율, 그다음에 F1 스코어, 그리고 이제 서포트, 그리고 AUC, ROC 커브 아래 면적이죠. 그걸 이제 출력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클래스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 변수 y의 분포를 보면은 노가 88%, 예스가 12%로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델 다수의 클래스 노에 편향돼서 학습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수 클래스인 예스가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제 프리시전 보면 정밀도를 보면은 노 클래스가 96%, 즉 이제 예측한 노 중에 96%가 실제 노다. 그리고 예스 클래스 1로 변환시켰죠. 34%가 예측한 예스 중 34%만 실제 예스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클래스의 적은 샘플 수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콜 재현율은 노 클래스 실제 노 중에 82%가 올바르게 예측을 했고, 예스 클래스는 이제 실제 예스 중에 71%가 올바르게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점은 재현율이 이제 비교적 높아서 소수 클래스에 대한 포착이 효과적입니다. F1 스코어는 노 클래스가 88%, 그리고 0이죠. 그다음에 예스 클래스 1이 46%. F1 스코어는 이제 정밀도하고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클래스 불균형 시에 이제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정확도가 좀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애큐러시를 보면은 전체 정확도가 81%.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불균형 데이터에서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샘플이 노를 예측해도 88%의 정확도가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AUC, 에어리아 언더 더 ROC 커브인데 이게 85%, 85%는 양호한 이제 분류 성능을 의미합니다. ROC 곡선 아래 면적이 넓을수록 클래스 구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이거의 특징은 AUC의 특징은 클래스가 불균형할 때 덜 민감한 지표고 종합적인 성능 평가에서 적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클래스 불균형에 대한 대응으로는 오버 샘플링이라든지 언더 샘플링 아니면 클래스 웨이트를 조정을 하고요. 하이퍼 파라메타를 좀 튜닝해서 맥스 뎁스나 아니면 미니멈 샘플 스프릿 등을 최적화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의 중요도를 추출했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피처를 시각화로 해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마지막 코드는 랜덤 포레스트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다시 학습시켜서 시각화한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시각화된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코드 이 장표는 이제 탑10의 이제 피처 임포턴스 부분을 시각화로 보여준 거고요. 이 피처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디시전 트리의 이제 중요한 질문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보통 듀레이션이나 이제 P 아웃컴 석세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화했었던 이제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P 아웃컴 이제 석세서는 전화로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정기 적금에 가입했냐 안 했냐 이런 이제 기존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지표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맥스텝스 3으로 했었을 때 나온 결과값이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디시전 트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스플릿하는 이제 트리 구조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부 노드들이 특정 피처의 인계값, 그러니까 이제 듀레이션이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한 이제 300초 미만의 데이터를 이제 나누는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터미널 노드 이제 최종 분류값에 yes나 no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걸로 이 예측의 정확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상위 기준이 이제 주로 이제 예금 가입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변수들, 통화 듀레이션이나 아니면 직업, 뭐 이제 과거 캠페인 결과들이 사용했고, 각 해당 조건을 이제 yes, no로 데이터로 나누면서 계속 이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시각화의 활용은 이제 각 분기 기준이 명확해서 각 이제 노드마다 기준이 명확해서 어떤 조건에서 이제 예금 가입 확률이 높아지는가를 갖다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약간 이제 차이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백 개의 트리를 조합해서 예측하는데, 이런 이제 개별 트리는 해석이 쉬우기 때문에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에는 이해하는데 되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분석한 랜덤 포레스트의 설명은 마치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제 임퓨리티, 진위 임퓨리티를 사용했는데, 진위 임퓨리티는 뭐 이제 한 노드에 이제 샘플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이제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는지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값의 범위는 대부분 이제 이진 분류 기준으로 하니까 0서부터 0.5이고 0에 가까울수록 퓨리티한 거죠. 이제 완전한 순수한 건데, 한 클래스에만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이제 뭐 yes면 yes 값이 많은 거고, no면 이제 no의 값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0.5에 가까울수록 이제 두 클래스가 반반 이제 섞여 있어서 불순도가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yes냐 no냐 해서 나눠지는데요. 이런 진위 부분들이, 진위 임퓨리티가 계산이 간단하고 분류 문제에서 가장 퓨리티한 노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환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부분은 XGBoost 모델입니다. 1단계에서는 XGBoost 모델과 특수 시각화 위해 라이브러리 데이터 처리용 판다와 넘팻 그리고 병가 지표인 정확도, 재현율, FE 점수 등을 풀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내 마케팅 데이터를 불러왔고 총 41,188개의 흥과 21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중수 변수인 Y는 Yes는 1, No는 0으로 변화하였고, 나머지 점수형 변수들은 원핫 인코딩을 수행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63개의 특성이 생성되어 모델 학습 위해 데이터셋이 준비되었습니다. 3단계는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8대2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학습 세트는
32,950개, 테스트셋은 8,238개이며 특성수는 63개로 동일합니다. 4단계는 XG 부스트 학습 수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디매트릭스 형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디매트릭스는 계산 효율성과 메모리 사용을 지속화한 XGBoost 전용 데이터 구조입니다. 최대 깊이 3 학습비율 0.2 목표 함수는 이질 로지스틱 회계 변가 지표는 로그로스로 설정했습니다. 최대 500번 학습하면 검증 성능이 50회 동안 개선되지 않으며 초기 종료됩니다. 학습 로코에서 로그로스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이 잘 수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여 예측 확률을 심화하고 기준 값이 0.5를 사용해 이쪽 번역 결과로 변화했습니다. 선호 변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모델에서 저용한 특성들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래프 크기를 조정하고 성위 20개의 변수만 표시하도록 설정하여 모델 해석에 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통화 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3개월 연료 금리와 나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유라고 합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에서 라이트 JVM 부분을 맡은 팀원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먼저 분석한 데이터세트를 로드하고 데이터 탐색을 수행하며 데이터 유형, 며칠간 및 데이터 정보를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 인코딩 및 대상 변수 인코딩 수행하고 특징과 닷해 변수 제공하다. 다음에는 트레이닝 세트, 발리데이션 세트 및 테스트 세트를 구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라이트 JVM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학습 모델을 설정한 다음에 학습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측을 수행하고 라이트 JVM의 예측 결과를 정확도, 혼동 행령 및 분류 보고를 평가하고 특성 정확도의 그래프를 출력하다. 감사합니다.